새만금을 빅데이터 밸리로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빅데이터 밸리.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유치가 돼야만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기업이 가야만 된다. 기업이. 맞죠? 지금 잘 보세요. 삼성이 들어간 데 있잖아요. 삼성이 들어간 화성 어떻습니까? 동탄. 삼성이 들어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삼성이 들어간 수원 어떻게 됐습니까? 수원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삼성이 들어간 화성도 마찬가지죠? 자, 삼성이 들어간 평택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엄청난 성장을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삼성이 들어간 천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죠? 또 삼성이 들어간 아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 이런 대기업이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엄청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이 대기업이 들어간 곳마다 개발 안 된 곳이 없고 인구가 유입이 안 된 곳이 없다. 이분들이. 그만큼 기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유치가 되고 어떻습니까? 이런 빅데이터 밸리로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조금씩 더 많이 집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 전체 전 세계의 트렌드, 우리나라의 트렌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지 이렇게 이 궁합과 딱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지 그 지역 새만금 관련 주변에 있는 토지값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그게 트렌드예요. 이분들이.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그러니까 새만금은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관련 개발이 가능한 토지들은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있다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역 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지역 균형 뉴딜. 그죠? 하나를 갖다 더 플러스를 시킨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뭐냐? 지역 균형 뉴딜? 글쎄요. 저는 이거 갖다가 뭐를 염두를 했냐면 새만금을 갖다가 염두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봐요. 자, 새만금 개발하자라고 하면은 좀 냄새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형평성과 공평성 차원에서 국가의 수장이 새만금만 개발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새만금을 어떻습니까? 어떤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엄청난 포지션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총 160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160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중에서 75조 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절반 정도를 갖다가 지역 뉴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제5차 국토균형 종합계획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지역 뉴딜 사업을 할 텐데 지역 뉴딜 사업에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보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저평가가 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죠. 전라북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를 더욱더 키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맞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새만금의 제가 보기에는 지역 뉴딜 사업의 명분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뭐 사회 안정성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아까 합쳐가지고 총 160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58.2조 원, 그 일자리가 90만 개, 그린 뉴딜은 73조, 그죠? 일자리가 65만 개, 그죠? 그다음 사업 안전망 이렇게 포함해서 총 160조 원 들어가는데 요 중에서 디지털 그리고 그린 뉴딜을 어떻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다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75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에서. 그런데 잘 보니까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자, 디지털 뉴딜, 빅데이터 이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린 뉴딜 뭡니까? 풍력 에너지, 풍력단지 그거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자, 이게 다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 균형 뉴딜은 결국에는 뭐다? 새만금을 염두를 하고 만들어진 설계다. 새만금 하면 냄새 나니까 지역
균형 뉴딜로 어떻습니까? 포장을 한번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지역 균형 뉴딜의 핵심 방안은 첫 번째 지역 주도, 그다음에 균형 발전 아닙니까? 그죠? 이 두 가지 안에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자,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전라북도, 전북도이자 그잖아요. 근데 전라북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를 핵심 거점으로 해서 개발하겠다? 새만금을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그죠? 근데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거점으로 하겠다. 그죠? 그러면 새만금을 거점으로 하겠다. 그러면 새만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 뉴딜의 가장 수혜지가 된다. 그렇지 않나요? 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아까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 그쵸? 디지털 뉴딜 중에서 하나 보니까 한국판 뉴딜의 최적지 새만금. 자, SK에서 데이터 센터를 2조 원가량 투자를 하겠다. 자, 데이터 센터를 2조 원.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관련이 있어요?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빅데이터. 저희냐면 데이터를 모아요. 다 대한테 엄청 데이터를 모으죠. 그럼 데이터를 모은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데이터 센터에다가 모은단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에다가. 데이터 센터 모아가지고 여기서 분리 작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갖다가 정보, 그 다음에 경제성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사업화 시키는 거. 이거 갖다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유치함으로 해서 빅데이터 산업들이 어떻습니까?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요?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럼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분들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빅데이터 밸리로 간다는 얘기는 밸리라고 하는 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SK 데이터 센터는 이거는 뭐에 불과하다? 시작에 저는 이게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응? SK에서 데이터 센터 조성은 시작에 불과하다. 응? 다른 대기업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데이터가 그만큼 앞으로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그린 뉴딜 봅시다. 그린 뉴딜 첫 방문지, 그린 뉴딜 발표하고 나서 첫 방문지가 어디였습니까? 부안이에요. 그것도 부안. 그러니까 새만금, 대한민국은 전라북도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새만금은 또 어디에? 부안에 포커스가 되어 있네요. 그쵸? 그린 뉴딜이 어디로? 전라북도 부안을 방문을 하면서 전라북도 서부권 상향풍계 어디에 얼마 투자하겠다? 14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네요. 14조 원. 자, 아까 여러분들 그린 뉴딜에 들어가는 그 돈 중에서 얼마 투자하겠다? 14조 원. 어디에다가? 부안에다가, 근처에다가.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돈이 다 흘러가야 되는데, 지역 뉴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14조 원을 갖다 여기다 투자하겠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것도 부안 근처에다가 새만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지역 뉴딜 사업은 새만금을 위한 사업이에요. 응? 그냥 포장만 됐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SK 대기업이 2조 원 정도 통 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0개 기업이 유치가 되고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육성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데이터가 허브가 이제는 조성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일찍이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서 이제 알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창업 클러스터 이제 구축이 되어서 한번 여기 보면은 한 33,000명 창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창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쭉 나오죠. 한 뭐 1,000억 원, 뭐 300억 원, 뭐 투자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누적 한 3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다. 아이고, 여태까지 있잖아요. 연마다 3개, 4개 기업도 유치하기 힘들었던 게 새만금 아닙니까? 근데 이거 SK 하나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무려 300개의 기업이 들어온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뭐 10개, 15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있잖아요. 단위가 틀려져요. 기업 유치하는 게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유치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유치도 여태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이게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여기가 문재인 정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새만금에 들어왔던 유치 기업이 그냥 개걸음을 했지만 개걸음에서 어떻습니까? 상승, 비행기가 상승하듯이 지금 현재 기업들이 유치되는 수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기업들이 폭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이고 인구 유입된다라는 얘기 결국에는 주변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땅값 올라가요. 당연히 다 연계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SK지만 SK는 데이터 밸리의 차원에서 지금 마중물일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니 SK만 2조 원 투자했는데 지금 기업이 300개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삼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어와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이 여러분들 뭐든지 경제성이 올리잖아요. 돈이 되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자, 여태까지 삼성이 들어오지 못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왜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 기업들은 들어가라고 해놓고선 기반시설 안 깔아놓으면 기업들이 들어오겠냐고요. 생산성이 안 맞는데 돈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새만금에 있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도로 아니에요? 도로가 지금 남북이축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공사 한참 공사 중에 있죠. 2022년도, 23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동서이축이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동서이축하고 남북이축은요. 새만금에 있어서 십자가형 도로로 가장 중요한 핵심 도로란 말이에요. 이 도로가 있어야만이 기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도로가 있어야만이. 그런데 이거 없이 당연히 기업 들어가라고 하면 기업이 어떻습니까? 들어가냐 말이에요. 어디 들어가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갑니까? 잘못된 얘기예요. 이거는. 당연히 삼성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많은 기업들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2022년도, 23년도에 어떻습니까?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건축 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러니까 지금 SK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야 2022년도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파트도 분양할 때 보면 역세권이 어떻습니까? 전철이 개통이 되는 시점에 어떻습니까? 입주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맞추려면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전에 지금 2020년도부터 조금씩 많은 기업들이 더욱더 유치가 되는 것들이 가속화가 붙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만금 내부 용지, 내부 개발 있잖아요. 거기 순환 링 있잖아요. 순환 링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용지에 도로가 또 뚫려야 되잖아요. 지금 또 이 도로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 도로가 국비로 전액을 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누가 그 안에다 개발하려는데 도로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도시를 만듭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내부 개발, 그러니까 내부 도로도 국비로 빨리 만들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남북 이축, 동서 이축이 개발되는 가운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부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또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만금이 완성도를 높여가게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유치가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뭐 여기 보면은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국내 IT 기업 및 스타트업 누적 60여 개 기업이 유치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간접 효과는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새만금의 지식산업 유입이 발편이 마련이 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유치하는데 1조 9,70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2024년도까지 4개 동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R이 100이라고 했잖아요. R이 100이라고 하는 게 리사이클 100이라는 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까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갖다가 R이 1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새만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뒤 거 봅시다. 자, 이건 또 그린 뉴딜에 관한 얘기인데 그린 뉴딜 사업으로 해서 30년까지 해상풍력 세계 5위권 국가 발돋움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포부를 밝혔죠. 그러면서 10년간 23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만 9만 개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어디? 위치 부안과 고창합 해상. 어디에 들어가요? 부안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영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부안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겠죠. 자, 규모는 2.4기가와트, 예산은 14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이 해상풍력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감으로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그리고 기업까지 따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역 뉴딜 사업에 어딥니까? 새만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만금에.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 뉴딜 사업을 발표한 이유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만금 개발하자라고 말하면 좀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얘기하지 마. 알겠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자,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쓰고 어떻습니까? 조회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로 규모가 방대하여 기존의 인프라로는 처리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 그러나 단순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에 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걸 분석하는 기술까지,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빅데이터는 규모가 매우 크고 생산 주기도 짧으며 형태도 정형화된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여러분들 영상, 위치 등의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와 좀 틀리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했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 어떤 디지털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했던 대로 문자, 영상, 위치까지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구글 있잖아요. 구글 지도 연동이 되면 여러분들 어디로 움직이는 데까지 다 추적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밥 먹고 어디서 뭘 했는지 있잖아요. 구글 이렇게 딱 보면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 온 것까지 다 나와요. 추적이 다 됩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좋은 데만 가야 돼. 나쁜 데 가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알겠어요? 뭉침한 데 가지 마시고 오픈된 데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이런 빅데이터가 이제는 확산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구글에서 다 여러분들 여기 다 되면 어디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분들 신상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게 언제 적용이 되냐면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다 추적이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죄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어떻습니까? 고소당했거나 이런 문제 가면은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다 나오죠. 핸드폰이 가는 곳마다 다 데이터가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데이터가 다 처리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응?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지금 점점점 확산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IT 업계 주력 분야는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트렌드다, 이거는 트렌드. 빅데이터는 트렌드의 IT 업계 주력 분야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시장은 30% 이상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빅데이터 시장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크게 활성화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SK CNC 빅데이터 사업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통계청은 공간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데이터가 수집이 다 된 것 같다가 어떻습니까? 정보를 만들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구글 안경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구글 안경을 딱 쓰면 딱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자, 구글 안경을 쓰면은 안면 인식이 딱 됩니다. 안면 인식이 되면 저 사람이 누군 사람이 딱 나와. 예를 들어서 누구인지 딱 나오면 저 사람에 대한 신상이 쭉 나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3D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 인적사항부터가 쭉 나오는 거야. 이 부분들이. 아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물론 법으로 제재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도 가능한 세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민간인들은 못할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정부기관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들은 구글 안경 딱 쓰면 어떻습니까? 딱 보고 나서 안면인식 딱 됐죠? 저 사람에 대한 신상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분들이. 아, 경찰관이나 될까? 이래 되면은? 궁금한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야. 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떤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게 다 자료가 다 돼 있잖아요. 부분들이 얼마 몇 층 아파트가 거래됐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구글 안경 쓰면은 딱 쓰면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딱 공간을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을 하면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는 겁니다. 몇 층 아파트에 얼마에 거래가 됐고 언제 며칠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정보 같은 거 남양이고 뭐 이런 게 쭉 다 나오는 겁니다. 제 세상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인 거예요,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는 빅데이터 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데이터가 중요한 어떤 얘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가 또 어떻습니까? 데이터 산업을 유치하기로 했고, 그러는 가운데 김희재 전라북도 의원은 지역균형 뉴딜과 SK투자는 다시 없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새만금을 갖다 빅데이터 밸리로 추진하겠자라는 얘기를 이제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빅데이터 밸리. 그러니까 SK뿐만 아니라 밸리라고 하는 거 여러 군데 또 묶겠죠, 그죠? 여러 군데 묶어가지고 이걸 밸리를 조성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자 보세요. SK는 9월 16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300여 개의 기업을 육성 유치한다. 데이터 센터는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인프라로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요즘에 뭐 쿠팡 같은 거 보시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쿠팡 얼마나 편해요. 그냥 로켓 배송이 있고 로켓 프레시가 있고 있잖아요. 딱딱 누르기만 하고 그냥 바로바로 와요. 요즘에 또 쿠팡 이치가 또 있더라고요. 쿠팡 이치가 있어서 쿠팡 이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주문 배달 예를 들어서 뭐 충무김밥을 먹든 어떻습니까? 무슨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딱 클릭을 해서 딱 결제만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데이터가 다 나와요. 드러나요. 뭐냐면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이 출발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것까지 확인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쯤 정도 되면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있다. 이게 예상까지 할 수 있게끔. 이게 다 데이터 처리 산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플랫폼 산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란 말이에요. 일부 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그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특히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100%, 아까 이거 갖다가 RE100이라고 했죠?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구글하고 있잖아요.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100%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터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입니까? 새만금 아니에요. 그럼 새만금에 애플과 구글 같은 회사도 유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삼성은 저리 가라고 애플, 구글도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수상태양광을 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새만금은 IT 기업들을 유치하는 유리한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넓은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 빅데이터 밸리의 최적지이다. 그러는 거야.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느냐. 이게 바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데이터가 없이는 자율주행차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생각할 수가 없다. 맞죠?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데이터가 있어. 여러분들 자율주행차도 있잖아요. 자동차가 가요. 자동차가 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여기 있잖아요. 이 카메라 있죠. 센서가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예요. 이걸 모아가지고 자율주행차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탑재를 한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처리해가지고 지금 가도 되고 지금 서야 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기계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자율주행차 아니에요. 맞죠? 그 자율주행차의 기본은 어떻습니까? 데이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디서 처리하느냐?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려면 당연히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빅데이터, 빅데이터 있잖아요. 빅데이터 이런 산업들이 개발할 수 있는 거, 발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으로 당연히 유치가 되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밖에 있다 없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은. 이해가 돼요? 그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대한민국의 트렌드,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바뀌어질 세상은 어디로 다 집중이 되고 있다? 새만금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러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 새만금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만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 것보다는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미래에 더욱더 어떻습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동네, 바로 새만금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국에 구이양시가 있는데 구이양시는 살짝 가난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국가 빅데이터 밸리로 지정한 후에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자, 지금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밸리로 어떻습니까? 추진하기에 너무 좋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밸리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맞죠? 자, 그러면 자, 전 세계 시장의 그 데이터 시장에 어떻습니까? 1위가 미국 버지니아인데 런던의 4배이고 파리의 10배가 되고 전기 요금과 부지가 저렴하고 지진 등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충족되어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로 인해 버지니아는 중요한 거는 버지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버지니아는 데이터 센터 주변으로 뭐요?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IT 회사들이 몰리고 고급 인력들 또한 증가하면서 당연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로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버지니아가 데이터의 어떻습니까? 1위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해서 IT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결국에는 뭐냐면 데이터 밸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데이터 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IT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IT 유치가 기업이 되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순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데이터 밸리 결국에는 리콜 땅값 상승 이거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 이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데이터 밸리. 그죠? 데이터 밸리. 현재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새만금이 지금 이런 데이터 밸리,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뭐 수소자동차, 스마트시티 모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먼 미래 기술들이 어떻습니까? 다 적용되는 곳이 새만금이고 그런 새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그런 데이터 처리인데 그 데이터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강화가 될 거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고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많이 유치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더욱더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새만금 어떠세요 여러분들?